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30 세대가 느낄 막막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집값이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1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75년간 일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가격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 2030 세대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200 전후의 돈을 벌고 있지만 그마저도 월세와 식비, 할부금을 빼놓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고 자동차나 명품 쇼핑 등을 즐기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2030 세대가 서울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6년 전 연봉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순자산 10억을 달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초절약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리님입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지는 화장실 하나가 딸린 원룸일 것입니다. 아리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 원룸에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아리님과 취업 1년 차였던 남편은 모아둔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과 가족 병원비 지출 등으로 인해 돈이 모일 수 없었고 양가의 지원도 받기 힘들었죠. 235만 원이라는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해야 했고 전세 보증금도 신용대출로 6천만 원을 겨우 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 7천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셈이죠. 월급에 야근 수당을 더하고 명절 상여금까지 더한 연수입은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약입니다. 요즘은 절약에 대한 냉소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뭔가를 한 사람은 다른데요. 아리님은 냉정하게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한 해에 1,500만 원은 모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걸 실행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은 동안 부지런히 부동산 공부를 했고요. 운 좋게도 첫 해에 모은 1,3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저축하는 것보다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아리님은 시세 차익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자산 규모를 빠르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공부와 투자를 병행했죠. 여기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단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일정 수준의 소비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야 하는 것이죠. 3프로TV의 김동환 소장님은 일정 규모의 시드머니가 모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노동으로 번 돈을 안 쓰고 아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식 초보들의 대부 존리 대표님은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부자들의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테니까요. 적어도 아리님은 뭐라도 악착같이 행동하는 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제한돼 있다면 절약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시내 직장이 아니라면 내 급여가 오르는 속도보다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연봉 3천만 원이 1년 사이에 4천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 투자금 3천만 원이 1년 사이에 4천만 원으로 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출간하자마자 고전이 된 책 21세기 자본에서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았다면 굴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투자한 다음 가즈아를 외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리님이 부동산으로 돈을 모았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님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하며 나름대로의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약간 늦은 때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도 많이 벌어졌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싸진 데다가 세금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으로 한 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유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유튜브만 잘 찾아봐도 각종 부동산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하기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초년생이 부동산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식과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주식 계좌를 개설해 보시고 각종 주식책과 유튜브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의 특징은 무엇인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금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님은 자산 영원, 부부 합산 소득 연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6년 만에 순자산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순자산이 1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대출이나 전세금을 포함한 자산 규모는 2, 30억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님이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약과 투자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리님이 했던 것처럼 사회초년생이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게 됐지만 분명히 지금도 저평가된 자산, 앞으로 오를 자산은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는 이야기로 치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똑부러지게 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20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200 정도의 월급으로 출발해서 2년 만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아내고 최근에는 내 집 장만까지 해낸 김짬분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미디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콘 출판사의 브릿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경린이, 불인이, 주린이가 읽으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쉽고 친근하게 읽히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